네, 안녕하세요. 조성우입니다.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누구랑 물어봐도 아파트값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값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어느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자신 있게 오른다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마치 망가진 시계,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확실하게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망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살펴볼 게 제가 지금 대치동 음마 아파트랑 잠실 주공 5단지랑 도남동 한신안전 아파트를 가져왔는데 이 세 아파트의 시세를 가져온 이유는 이 세 아파트가 세대수가 일단은 뭐 4,000세대 이렇게 크기 3,000세대 이상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세 변화에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제가 이 세 가지를 갖고 왔어요.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건데요. 잠실 주공 5단지부터 볼까요? 제일 끄트머리 여기 보면 2008년 12월이죠. 2008년 12월이에요. 그리고 대치동 음마 2008년 10월, 2008년 11월, 2008년 12월, 2008년 11월이 가장 저점이었어요. 지난 장에서요. 도남동 한신안전 볼까요? 여기 보시면 2008년 12월이 가장 지난 장에서 저점이었죠. 이번 장에서 저점은 어딜까요? 지금 하락세에 접어들었는데 가장 저점은 2023년 2월 달이 가장 저점이었어요. 제가 지금 부동산을 중개업을 하고 있는 단지가 용산에 있는데 그때 전세가 13억까지 빠졌어요. 전세랑 이제 매매가랑 같이 간다고 봤을 때 그때가 가장 어두웠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월, 4월, 5월 약간 비싸게 팔렸거든요. 잠깐 반등한다고 할 때. 그래서 2023년 2월 달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018년 12월 달인 것 같아요. 2018년 12월 달이 제일 어두웠는데 지금은 그게 2023년 2월이다. 그리고 3, 4, 5 하면서 조금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뭐 대치동 음마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여기 좀 올라갔죠? 여기? 좀 올라갔죠? 23년 3월에 팔렸잖아요. 그리고 잠실 주공 5단지도 보면 1월 달에 이렇게 된데 쭉 해서 3월 달에 또 23억 7,850만 원으로 3건 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야, 지난 장에서 제일 어두웠을 때는 어땠어? 오르다가 다시 떨어졌어? 아니면은 계속 올랐어? 지금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지금 알겠는데 여기서 조금 오른 거 알겠는데 이게 더 갈지 아니면 가다가 말지 아니면 뭐 가다가 횡보할지 아니면 아예 안 가고 다시 떨어질지 궁금한 거잖아요. 지난 장을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느끼는 느낌으로는 지난 장도 2008년 12월에 제일 어두웠지만 다시 바운스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올라간 게 2009년 11월. 도남동 한신아지는 2009년 11월이고 잠실 주공 5단지는 2009년 7월까지 올라갔어요. 2009년 7월까지 올라갔고 대치동 음마는 제일 어두웠다가 2009년 10월까지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는 2009년 10월이냐 뭐 2009년 7월이냐 뭐 이 정도 차이가 있지만 차이가 있지만 대충 가장 최저점에서 2008년 12월에서 한 10개월 정도를 다시 달렸다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눈으로 보이지만 지금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게 막 매몰되는 거죠. 지금 시점에. 그러면 지금이 2023년 3월 달이 제일 어두운 거라고 하니까 대충 1년도 하면은 2024년 2월인데 아까 보면은 2008년 12월에서 2009년 한 7월 또는 10월 정도까지 달리면서 한 10개월 정도 평균 잡아 한 10개월 정도 달렸단 말이에요. 다시 랠리가 이어졌죠. 가장 밑바닥을 찍고 나서. 그럼 그걸 계산을 해보면 대충 한 10개월 정도, 한 9개월 정도라고 잡았을 때 2023년 3월
2월이 제일 어두웠고 9개월 잡으면 2023년 올해 연말이 된단 말이에요. 저번 장에 예를 들어보면 연말 정도까지는 오를 것 같다. 이게 뭐 데드캣 바운스냐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냐 앞으로도 계속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럼 그래 무슨 소린지 알겠어. 그래 여기서 조성우 너 말은 제일 어두운 거 찍고 다시 요로로로 가가지고 2023년 올해 한 11월 12월까지는 오른다는 얘기지. 그래 알겠어. 그럼 그 다음은 옛날의 과거의 예를 보면 올랐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이 지리한 이렇게 횡보장 약간 하락 횡보장을 한 몇 년 겪었는데 그쵸?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제일 끄트머리 들어 2008년 12월까지 꼬라 박았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지리한 횡보장을 겪었어요. 대치동 음마도 마찬가지죠. 올라갔다가 다시 지리한 횡보장을 2013년 5월, 6월까지 겪었다고요. 그 다음부터 다시 올라갔는데 그러면 좋아. 2024년 12월 또는 11월까지 뭐 올라간다고 하자. 그 다음엔 계속 올라가 아니면 얘네들처럼 다시 지리한 횡보장을 겪어. 저는 지리한 횡보장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한 표를 던집니다. 확실히는 모르는 거고요. 그냥 제 예상인데 그럼 그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 근거는 그냥 저희 부동산 사무실에 와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근거예요.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관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얘기가 훨씬 더 다수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그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돈이 몰리질 않는 거고 돈이 유동성이 들어가지 않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얘네들처럼 좀 지리한 횡보장을 겪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근거가 두 개인데 첫 번째 근거는 아까 손님들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근거는 지금 금리 떨어지면은 아파트값, 부동산값 다시 들썩들썩일 거라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여러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가? 쳐다보고 있어.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 금리는 두 번이나 지금 오르지 않았잖아요. 두 번이나 그냥 서스테인하게 그냥 갔고, 이제 언젠간 또 하락을 해. 올해 말을 하락할 시점으로 가장 보고 있는데, 만약에 하락을 했어. 근데 아파트 값이나 부동산 값이 안 오르면, 오히려 그게 계기가 돼서 더 지리한 횡보장을 가능성이 있다. 마치 이런 거죠. 야, 금리 떨어지면 오를 것 같은데, 야, 금리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 금리 눈치 보자. 금리 떨어지면 오를 것 같아. 근데 금리가 떨어졌는데도 만약에 안 올라. 그러면 더 이상 호재가 없는 거예요.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도 호재거든요. 근데 호재가 아니었던 게 판명이 되면 호재가 없어. 지금 사실은 사람들이 왜 사는 거, 여기서 사는 게 금리 앞으로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금리 떨어지면 다시 오른다는 기대감에서 지금 이렇게 데드캣 바운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올라간 데가. 근데 막상 웬걸 뚜껑 열어봤더니 금리 떨어졌는데 호재가 아니야. 안 올라. 그러면 호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지리한 어떤 횡보 내지는 조정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였습니다.